여러분 안녕, 대단히 반갑죠. 베티입니다. 오늘은 세계 3대 레오나르도, 다빈치, 디카프리오, 피보나치,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만 이 중에 3순위 피보나치가 자신의 책에 소개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포털에 레오나르도를 검색해보면 이 두 분이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지도는 디카프리오가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로 불리우는 다빈치를 1순위로, 디카프리오를 2순위로 저는 뽑겠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의 주인공 피보나치는 인지도로는 3순위가 아니라 한참 뒤에 100순위 정도 되는 느낌인데요. 사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 황금비에 가까워진다,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 따라다니는 단어고요. 1순위 다빈치가 자신의 예술작품에 황금비를 반영했을 정도로 황금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피보나치의 영향을 안 받았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피보나치를 당당히 3순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나갈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수학자 피보나치, 피보나치 수열, 황금비.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를 소개합니다. 1170년, 1250년 중세를 살았던 분이거든요. 철학사, 수학사, 과학사에서 그리스 중세, 르네상스 중에서 중세 시대는요 암흑기입니다. 유명한 과학자나 수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유명한 수학자들 그리스만 봐도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알키메데스, 르네상스로 가면 데카르트, 뉴턴, 오일러, 가우스, 현대 수학까지 쭉 쏟아지거든요. 이렇게 중세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유는 종교의 시대, 사람보다는 신이 중심이었고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과학을 얘기하면 죽였죠. 자, 그러니까 중세에 몇 안 되는 수학자 중에 한 분이 이분이란 얘기입니다. 지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지중해고요. 여기 장화처럼 생긴 이 부분이 이탈리아죠. 피보나치는 이탈리아 분입니다. 이분 별명이 피사의 레오나르도. 이탈리아는 배가 지나가다가 걸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달했죠. 피보나치의 파더는 무역으로 잘 나가는 사업가였고 피보나치는 어렸을 때부터 계산에 밝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 얼굴을 보세요. 금수저, 귀티가 뚝뚝 떨어지죠.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재능이 있던 피보나치는 아버지의 서포트를 받아 수학 공부에 매진한 나머지 향후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이 책이 삼반서라는 책인데 엄청 떴어요. 이 책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 전역에 전파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책에 문제 하나가 실렸는데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피보나치가 삼반서에 수록한 피보나치 수열의 문제 소개합니다. 이 문제가 삼반서에 소개됐다라고 하는 피보나치 수열 문제입니다. 피보나치는 토끼 한 쌍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토끼 한 쌍으로 설명하면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토끼 한 마리로 각색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X는 아기 토끼, 동그라미는 어른 토끼, 이렇게 할게요. 자, 아기 토끼가 처음에 딱 태어나면 한 달 후에는 어른 토끼가 되고요. 자, 어른 토끼는 한 달 후에 아기 토끼를 낳고 어른 토끼, 자기는 죽지 않아요. 어른, 아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아기 토끼가 있었다. 한 달 후에는 어른 토끼 되겠죠. 자, 어른 토끼가 어른, 아기 이렇게 되고요. 자, 어른 토끼가 어른, 아기, 이 아기 토끼는 어른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른, 아기, 어른, 어른, 아기가 되니까 요 다음 상태가 어른 3마리, 아기 2마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다음 상태는 어른, 아기, 어른, 어른, 아기, 어른, 아기, 어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른 5마리, 아기 3마리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규칙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수를 피보나치 수의 첫 번째라고 해서 F1, 여기를 F2, 여기를 F3, 여기를 F4, F5, F6라고 해볼까요? F1은 아기 토끼 한 마리, F2는 어른 토끼 한 마리죠. F3는 2마리고요. F4는 3마리, F5 5마리, F6는 8마리인데요. 그 다음은 몇 마리일까요? 여기에는 재밌는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F1, F2는 주어졌다라고 치더라도 F3부터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오죠. 자, 둘 더해보세요. 3, 둘 더하면 5, 3 더하기 5는 8, 5 더하기 8은 13이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피보나치 수열을 점화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n 더하기 2번째 항은 fn 더하기 1 플러스 fn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두 항의 합은 그 다음 항과 같다라는 규칙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피보나치 수열의 이 재미있는 규칙이 단순한 수학 퍼즐 정도로 이해가 됐을 거라고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와 자연의 피보나치 수열의 기가 막힌 원리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앞으로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피보나치 수열의 우주와 자연의 많은 비밀들을 풀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꽃잎을 관찰해 보면요. 꽃잎의 개수가 신기한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을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꽃기린이라는 녀석은요. 꽃잎이 2장이에요. 연령초는 꽃잎이 그림과 같이 3장입니다. 무궁화는 5장이에요. 자, 이건 우리 국화니까 알고 계시죠? 코스모스는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장입니다. 자, 이렇게 2 더하기 3은 5, 5 더하기 3은 8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규칙을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네이클로버 얘는 피보나치 수가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에요. 자, 이걸 만나면 사람들은 신기하다. 행운의 꽃잎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연 속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잎을 열어보면요. 거기에는 암술과 수술이 들어있거든요. 반대로 암술과 수술을 더해서 꽃잎이 만들어진다. 뭔가 앞항, 뒤탕을 더해서 그 다음항을 만드는 피보나치 수열과 철학적으로 비슷한 원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피보나치 수열에 숨어있다고 알려진 황금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분이 있습니다. 이 선분을 쪼개서 황금비로 분할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딱 쪼개면 전체 선분과 중간 선분, 짧은 선분이 있겠죠. 이때 전체와 중간의 비는 중간과 짧은 선분의 비와 같다 이렇게 쪼개는 걸 황금비라고 합니다. 이때 이 비가 짧은 거를 1이라고 할 때 긴 게 몇일까요? 이걸 구하는 게 황금비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긴 거를 x라고 하고 지금부터 x 값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전체 선분의 길이는 당연히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제 아까 말했던 거를 그대로 옮겨볼게요. 긴 선분 x 플러스 1 대 중간 선분 x는 중간 선분 x 대 짧은 변 1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자, 내항 외항을 곱하면 x의 제곱은 외항을 곱하니까 x 플러스 1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공식으로 바로 달리죠. x는 2분의 마이너스 b1 더하기 빼기 루트 5가 되겠죠.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거. 루트 5의 근사값이 2.236이거든요. 외우는 방법 율곡 2가 36대에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요. 계산을 했더니 1.618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앞으로 황금비로 쪼갠다라는 건 짧은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할 때 긴 변의 길이가 1.618로 쪼개지는 것을 황금비라고 하고요. 파이 3.14만큼 중요한 숫자가 1.618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과연 피보나치 수열이 황금비에 가까워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항 뒤탕의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앞항을 1로 할 때 그 다음 항이 1.618에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원래 피보나치 수열이 1, 1, 2, 3 이렇게 나가는데 세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비는요. 2대 3이기 때문에 1대 1.5, 3을 2로 나누게 되면 1.5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황금비에 가까워지고 있진 않죠. 계속 달려볼게요. 5 나누기 3은 1.6666667이라고 쓰고요. 8 나누기 5 1.6 지금부터 달려볼게요. 13 나누기 8 1.625가 되고요. 21 나누기 13 1.615가 됩니다. 34 나누기 11 1.619가 되고요. 얘 나누기 얘는 1.6176이 됩니다. 거의 인접했죠? 89 나누기 55 1.618 10번째 항을 넘어갔더니 드디어 황금비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와 같이 피보나치 수열의 앞항과 뒤항의 비는 황금비 1.618에 가까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Earth, 지구에 숨어있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황금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쿠푸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일단 옆에가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아래쪽에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이등분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밑에다가 수선의 발을 또 딱 떨어뜨리면 밑면의 중심에 떨어지잖아요. 이때 얘를 연결하면 밑변을 1이라고 할 때 높이가 1.618에 가깝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황금비를 알았느냐? 미스테리한 거죠. 두 번째 그림은 그리스의 조각상 밀로의 비누스인데요. 배꼽이 보통 무게의 중심입니다. 머리끝에서 배꼽까지를 1이라고 했을 때 이 아랫부분이 1.618임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무릎이 있습니다. 이걸로 다리를 끊었을 때 윗부분이 1이라고 하면 아랫부분이 1.618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신용카드인데요. 짧은 변의 길이를 1로 할 때 긴 변의 길이가 1.618에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부러 신용카드를 황금비에 가깝게 비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제 신용카드를 분석해봤더니 1.611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별인데요. 이게 진짜 별인가요? 아니죠. 사람이 만든 별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콘을 딱 그려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이유가 이 별이 예뻐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쁜 이유는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하면요. 별이라는 게 정오각형의 대각선들을 연결해서 만든 도형이잖아요. 여기에는 여러 개의 납작한 이등변 삼각형들이 숨어 있는데요. 작은 이등변 삼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를 1로 할 때 긴 변의 길이가 1.618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이등변 삼각형도 짧은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할 때 긴 변의 길이가 1.618이 되는 거죠. 별 모양이 이쁜 이유 이 안에 황금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International Fibonacci Association 국제 피보나치 학회인데요. 1963년도에 창설이 됐고요. 계절에 한 번씩 더 피보나치 쿼털리라고 하는 개간지를 지금까지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보나치 수열은 피보나치는 강가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그 파문이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무언가를 지식을 던지고 생각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파문이 돼서 여러분의 사후에 명예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이 황금비에 가까워진다라는 수학적인 증명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고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 가정을 할 건데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fn분의 그 다음항 fn 더하기 1. 자, 이거의 b가 1.618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일단 얘네들이 수렴한다는 가정을 해놓고 나서 이 알파를 풀었을 때 1.618이 나오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이 딱 하고 있죠. 자, 이 등식의 양변을 fn 더하기 1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fn 더하기 나누기 f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오른쪽이 뭐가 되느냐? 1 더하기 fn 나누기 f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얘가 알파에 수렴하게 되면요. 요 다음항 fn 더하기 1 분의 fn 더하기 2가 되겠죠. 똑같이 알파에 수렴하기 때문에 얘가 알파가 되고요. 오른쪽은 1 더하기 이거는 이거의 뒤집어진 형태 역수가 되겠죠. 1 더하기 알파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파를 구하려면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되고요. 알파의 제곱이고 오른쪽에 알파를 곱하면서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은 0이 나오죠. 근해 공식으로 알파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2분의 마이너스 b 1 더하기 빼기인데 빼기 안 되고요. 루트 5가 되겠죠. 이거는 계산하면 1.618이다.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값이 1.618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걸 증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피사의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의 수열과 황금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피보나치 수열의 대표적인 생활수학 문제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